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대학교 이동진입니다. 그 정규 부분 관련돼서 미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24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정규 부분 임무는 수직 이착륙 고정익 AAM 조난자 구조 임무고요. 작년하고 그 임무 자체는 어, 어떤 그 임무의 뭐랄까 성격이나 주제는 동일하고 작년에 대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임무를 유지하고요.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뭐 기존에 대회 출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이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봇항공기 경연대에서는 비행 조종 모드를 아래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동 비행인데 이거는 지상에서 직접 조종자가 조종면 자체를 어, 그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행체 자체를 조종자가 수동으로 조종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격 조종 자동 비행은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은 수동 비행하고 동일하긴 한데 그 명령 자체가 조종면을 직접 조종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체한테 어떤 따라야 될 명령들, 제어 명령을 어,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 자동 비행을 하실 때는 기체를 조종면을 직접 조종하면서 하면 되지 않고요. GC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행체가 따라야 될 명령을 뭐 예를 들면 고도 명령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치 명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 명령과는 좀 다른 성격의 자동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자동 비행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기체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위치나 고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 자동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하실 때 현재 기체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어,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두 개가 전환이 원활한지 저희가 사전에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자동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행 중에 뭔가 비상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수동으로 모드 전환을 해서 기체를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비상 상황에 대응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전환이 안 되고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이륙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회 당일날 심사위원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 비행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2차 기조 심사 같은 게 있죠.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이제 본선으로 진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무 수행을 수행했을 때 여러분들 채점 해가지고 점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간에 막 계속 어, 자동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수동으로 전환해서 잠깐 또 기체를 잡았다가 또 뒷걸 또 끝 하다가 다시 또 이상이 있다고 다시 수동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자동으로 전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그 뭔가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임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임무가 있으면 그 임무를 자동으로 전환을 했으면 그 임무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동으로 개입이 없었던 그 해당 점수만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무 수행 시간인데요. 임무 수행 시간은 일단 첫 번째로 각 팀별로 준비 시간 저희가 3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이 넘어가면 바로 임무 시간이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무 시간은 팀당 25분으로 주어지고 이 25분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번의 시도를 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임무 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1초당 1점이 감점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이륙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무 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륙을 하셔야 되고, 이륙을 해서 마지막 착륙하기 전까지를 저희가 시간을 다 카운팅을 해서 만약에 임무 시간이 초과가 되면 1초에 1점이니까 1분만 늦게 들어오셔도 이제 60점의 감점이 있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임무 시간 내에 임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무를 시작하게 되신 다음에 임무 시작 10분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대로 쭉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해서 25분을 다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중간 10분 이내에 임무 중단 선언을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갈 건지 뭐 기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점검이 필요할 수 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중단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이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그대로 25분을 모두 사용하겠다로 인지하고 10분이 넘은 이후에는 임무 중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임무를 중단하시면 이제 재시도 기회를 한번 줄 거거든요. 재시도는 모든 팀들이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이 임무를 중단했던 팀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재시도 기회를 드릴 텐데 그때는 첫 번째 시도 때 드렸던 준비 시간 3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차례가 되면 바로 임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 25분 중에 10분 이내에 중단하셨으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는 15분만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임무를 첫 번째 시도하시자마자 2분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25분에서 2분만 사용하시고 23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도 때는 반드시 저희가 15분만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15분은 여러분들의 준비 시간도 포함된 시간이라는 거 잘 주의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어, 어, 문제가 안 생겨서 첫 번째 시도 때 25분을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게 준비 시간까지 포함을 하시면 총 28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게 더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 면에서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단을 하셨을 경우에는 두 번째 시도인 15분 내에 모든 준비와 임무 수행 완료까지 끝내셔야 된다는 것.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주의사항은 10분 경과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임무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셔도 임무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비행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뒤에 규정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20분 이내에 저희 심사위원들 쪽으로 비행 데이터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비행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비행 데이터를 제출하실 때는 형식이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어, 형식을 받을 건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 형식인데, 첫 번째 형식은 여러분들이 GNSS 데이터를 XYZ 좌표, WS84 좌표계죠? 그 직교 좌표계 기준으로 XYZ 좌표계를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형식은 위도, 경도, 고도, LLA, 레티튜드, 론지튜드, 그다음에 altitude의 형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데이터 이 필드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뭐 자동 수동 같은 경우에는 0과 1로, 그다음에 경로점 같은 경우에는 경로점 번호, GPS의 시간, 초로 주시면 됩니다. GPS 타임. 그다음에 위치는 미터로 주시면 되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세각은 디그리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수동은 0, 자동일 땐 1. 그다음에 경로점 플래그는 경로점이 향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경로점 2를 향하고 있으면 2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GPS 타임 하시면 되고, 위치는 XYZ로 할 때는 WS84 좌표계로 해주시면 되고, 해상도는 0.1m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값은 여러분들 기체에 탑재되어 있는 IMU 기체 좌표계 기준의 가속도 값을 주시면 됩니다. 기체 좌표계 기준의 가속도 값입니다. 지면 좌표계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자세각은 IMU에서 나오는 오일러 앵글 주시면 돼요. 쿼터니언 말고 오일러 앵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동 수동 필드가 0, 경로점이 2번 경로를 향하면서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GPS 타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 X, Y, Z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체 좌표계 기준으로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Z축 가속도,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롤 피치 요 각도, 디그리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10Hz 샘플링 주기로 ASCII 파일로 저장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행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했던 데이터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로 저희한테 1회의 데이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여러 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임의로 선택해서 평가를 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저희가 임의로 픽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를 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제하셔서 평가받을 1회의 비행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행 데이터를 이 추출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셔야 돼요. 짜셔서 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했는데 열심히 비행을 잘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 비행 데이터 저장을 못 하셨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솔직히 뭐 비행까지 잘 수행했지만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 데이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을 잘 하시고 추출도 잘 하셔서 막상 또 저장은 잘했는데 추출을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채점할 때 채점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 있거든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이렇게 정확한 우리의 약속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인식이 안 되고 뭐 해석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냥 0점 처리 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해석이 되도록 데이터를 잘 추출하시고 맞게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20분 이내니까요. 그리고 요걸 그 추출하고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과정 중에는 저희가 한 최대 2분 정도만 한 분, 보통 이제 한 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 내에서 그 추출을 하셔야 돼요. 비행을 준비하셨던 자리에서.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정확하게 비행 데이터를 잘 추출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미리 잘 연습을 하셔서 어,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 비행 끝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데이터가 좀 이상하거나 추출이 잘 안 될 때.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시간 내에 원활하게 비행 데이터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 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건 다 똑같은데 다만 LLA 좌표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때 고도 값은 여러분들 그 민시 레벨 기준으로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민시 레벨은 근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혹시 이게 AGL 그러니까 어버브 그 지명 고도계로 바꿔야 되면은 요거는 다음 한번 다시 공지를 할게요. 이게 기억에 작년에는 AGL로 바꿨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요 MSL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AGL로 바뀌면 별도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전에. 그래서 AGL이든 MSL이든 저희가 이제 규정에서 정한 고도값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형식 보시면 달라진 건 여기 레티튜드, 론지튜드, 애티튜드로만 바뀌었죠. 나머지 다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출하실 때 고도나 뭐 이렇게 그 위도 경도 값은 소수점 6개짜리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고도는 0.1m까지 해상도 표현하셔서 주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사항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임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임무 수행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버티포트가 있고 버티포트에서 이륙을 하시면 웨이포인트 1번이 있습니다. 그 웨이포인트 1번에서 웨이포인트 2번으로 가시면서 천의를 하시고 웨이포인트 2번부터는 이제 고정익 모드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고정익 모드로 2번에서 3번을 거쳐서 4번, 5번까지 비행을 하시고 5번에서 그 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난자가 있거든요. 조난자가 있는 REP라고 하는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천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역천이를 그러니까 역천이 그러니까 천이죠. 고정익에서 회전익의 천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이를 하시고요. 천이를 하신 후에 그 REP라는 지점 근처에서 조난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난자를 여러분들이 구조하셔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구조를 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티포트랑 바로 회전익 모드로 이동해서 조난자를 하기하는 형태로 미션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RP 지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면에 있는 조난자를 구조한 이후에 다시 이륙을 해서 웨이포인트 5번으로 다시 고정익으로 천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익으로 5번으로 가면서 천이하시고 고정익 모드로 4번, 3번, 2번 순으로 다시 돌아간 길을 역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2번에서 1번으로 가시면서 다시 고정익에서 회전익 모드로 그러니까 천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버티포트에 착륙하는 이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 미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기 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그 번호로 각각 그 지점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지 적혀 있는 거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버티포트에서의 자동 이륙은 자동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기 C2라고 돼 있는 건 밑에 저기 하단에 보면 C2가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해서 C가 두 개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원격 그 자동 비행이에요. 그래서 이륙 자체를 하라라는 명령 정도는 GCS에서 내릴 수 있지만 이륙의 기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이륙을 하라는 명령은 GCS에서 내릴 수 있고 하지만 자동 이륙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 이륙이 끝나면 경로점 이제 2번, 경로점 1번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호버링을 좀 유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1번에서 호버링을 유지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이제 전진 비행을 시작하시는 거죠. 전진 비행을 시작하시면서 경로점 2번으로 이동하면서 회전직에서 고정익으로 천이 비행을 하시면 돼요. 그때 저희가 그 천이 비행 중간에 기체의 고도가 침하되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도 침하가 어느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감점이 들어가게 되고 침하를 안 하고 아주 수평 비행을 잘하면서 천이를 하면 점수를 모두 다 받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천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천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천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 그 운동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제외한 기체의 운동 가속도가 0.3G를 넘지 않도록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천의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역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제출하는 그 데이터 중에 가속도 데이터가 있는 이유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저기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미션은 경로점 2번 통과해서 경로점 3번으로 가는 거고 이제 모두는 고정인 모드고요. 다섯 번째는 경로점 3번 통과하고 4번.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4번 통과하고 5번. 일곱 번째는 경로점 5번 통과 후에 REP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여러분들이 천의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천의할 때도 역시 고도 침하가 되는지 저희가 보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천의를 할 때도 어, 전체 운동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3G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미션이 조난자에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접근을 하시고 실제 이제 구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회전익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조난자를 구조하실 때는 저희 지상 쪽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내주셔야 돼요. 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잘 정밀하게 접근을 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회 때 여러분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GCS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때 심사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이렇게 조난자의 영상을 그 지상에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아마 심사위원 석 쪽으로도 저기 송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난자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구조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자동은 저희가 그 기체 조종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체를 여러분들이 조종하실 수 없습니다. 기체는 조종하실 수 없고 기체는 완전히 자동으로 스스로 비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명령도 기체에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구조를 하시는 동안에 기체를 뭐 자동으로 이착륙하시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땅에 착륙을 해도 되고 그랬다가 다시 이륙을 하셔도 되고 다만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만 이제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구조 임무 장비 있죠? 그 구조 임무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여러분들이 구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커맨드를 원격으로 주실 수 있고 기체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구조를 완료한 후에는 다시 REP점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호버링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로 가시면 그 REP 지점에서 이제 경로점 5번으로 회전력에서 고정이 1000일을 하셔야 되고 이때 다시 그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고도 치마 점수, 가속도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열 번째로 가시면 5번에서 4번으로 경로점 통과, 11번째는 4번에서 3번 통과, 12번째는 3번에서 2번 통과, 13번째가 2번에서 1번으로 이동하면서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다시 천이 이때는 고도 치마랑 가속도에 대해서 평가 동일하게 받고요. 14번째가 버티포트로 어, 자동 착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난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하고 채점 기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로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 통과할 때마다 20점씩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 5개, 올 때 5개 해서 총 20점씩 200점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천위 기능은 천위는 총 4번 있는 거죠. 그래서 천위 기능을 구현한 것 자체에 대해서 50점, 그다음에 그 4번의 그 천위 과정 속에서 25점씩 4번, 4번씩 해가지고 총 250점 부여되고 조난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영상에서 잘 보인다. 그러면 이제 100점을 부여받게 되고 조난자를 성공적으로 잘 저희가 이제 그 버티포트에 조난자를 내려야 되는 이제 안전구역을 하나 설정해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 안전구역 범위 내에다가 성공을 하셔야지 이게 이송을 그러니까 하기를 하셔야지 성공입니다. 이제 그렇게 조난자를 그 지점 이 범위 내에 하기를 하시면 250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다음에 착륙 정확도는 이제 이건 기체에 대한 평가고요. 버티포트 중앙으로부터 기체 중앙 지점까지 거리를 평가해서 이 평가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이건 자로 잽니다. 저희가 직접. 네, 버티포트 밖에 착륙하면 이건 0점 처리받습니다. 그다음에 기체 디자인 점수인데 조난자를 안전하고 아주 그 이송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여러분들 설계 변경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설계 뭐 변경이나 그런 제작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지를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150점을 부여할 겁니다. 그다음에 임무 수행 시간에 대해서 50점을 그 저희가 평가하는데 버티포트에서 착륙하고 조난자를 하기하는 시점까지로 임무 완료 시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난자를 하기하면 저희가 그때 스톱워치를 딱 끌 거고요. 이륙해서 저 스톱워치를 끌 때까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 시간을 카운팅 하는데 임무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제일 잘한 팀이 50점 받고 제일 못한 팀이 0점을 받고 그 사이를 선형 보관법으로 이제 각 팀에게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 평가란 얘기죠. 그래서 절대 평가의 시간은 없고 상대 평가로 50점부터 0점까지 이 50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가산점 100점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잘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100점을 가산점을 부여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시고 이제 기존의 2차 기술 심사나 뭐 구두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아마 서약서 같은 거 낼 거예요. 그 확인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경점 통과에 따라서 그 경점 통과 시에 오차에 따라서 이 차등으로 부여되는 점수표가 오른쪽에 있고 천이고도도 치마하는 그 치마 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는 점수표가 오른쪽에 또 있고요. 오른쪽 맨 아래에 그 가속도를 초과했을 때 천이 할 때의 가속도를 초과했을 때에 부여되는 차등적인 점수표도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이거는 이제 좌표계인데요. 이건 아직 저희가 오픈 안 했는데 조만간 오픈을 할 거고요. 어,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시뮬레이션 하시거나 비슷한 크기로 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하겠습니다. 대략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각 경로당 한 3, 400m 이내에 이제 배치들이 쭉쭉 돼 있을 겁니다. 짧은 곳은 한 100m, 긴 곳은 한 3, 400m 정도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버트포트 마커는 이제 올해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운데에 마커를 하나 드릴 거고,
그다음에 3m에 3m, 그러니까 반지름 지름 3m짜리의 원으로 이제 버티포트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아까 그 하기 안전구역, 그 조난자를 하기 안전구역 내에다가 저희가 하기해야 인정해준다는 그 하기 안전구역은 지름이 2m짜리 안전구역이고요. 그러니까 반경 1m죠. 반경 1m 이내에 조난자를 하기하셔야 저희가 조난자 하기 점수를 인정해 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몇 개가 쭉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어디부터가 저한테 대한 질문일까요? C2 명령은 GCS나 조종기에서 명령을 줘도 되나요? 부터입니다. 어, 조종기에서도 뭐 명령을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끔 조종기에서 잘못 주시면 저기로 오해를 받긴 하거든요. 그 수동 조종을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GCS에서 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소명하셔야 되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시트링크 주기 직전에 조종사 손에서 조종기를 이렇게 떼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럴 때 조종기를 떼라고 했을 때 떼도 임무가 수행 가능하도록 GCS에서 명령을 주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GCS에서 명령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난자를 구조한다라는 얘기는 RAP 포인트에서 회수한 뒤 네, 자동 비행입니다. 네, 조난자에 대한 규격이 네, 지정되어 있어요. 저희 조난자 규격이 여기는 오픈이 안 돼 있는데 그 뭐였죠? 조난자 규격이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네, 여기 자료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규격이 있어요. 무게와 크기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해수할 수, 그러니까 기체에다가 안에다가 탑재를 하시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적절히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난자 구조 임무가 작년이랑 다른 거죠. 작년에는 구조에서 바로 회전익 모드로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옆으로 가서 이제 조난자를 하기했다면 이번에는 조난자를 구조한 이후에 어, 고속 비행을 해서 그러니까 고정익 비행을 해서 이제 다시 회전익으로 천위까지 해가지고 하기하는 거고 조난자의 그 형태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낚시, 그다음에 뭐 뭐예요? 그 뽑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그리퍼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그 조난자 인형을 그 모형을 저희가 그 트레이에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그 트레이 위에다가 뭔가 잡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구조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체 내부에 탑재하거나 하는 팀들한테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구조물은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떤 형태로 그러면 트레이가 생기고 예, 어, 여러분들이 떤 물체를 잡아야 되는지를 조만간 공지를 곧 할 거예요. 아마 다뭐 거의 정해져서 이제 그걸 보시고 작년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래서 작년의 메커니즘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메커니즘을 구현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기도 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하기 자동 하기. 음, 하기는 자동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위원회에 확인을 할게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난자를 구조하는 구조 임무 장비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하기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수동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기체는 절대 수동으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 임무 장비 자체를 수동으로 그 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이제 수동하기가 정확히 자동으로 해야 되는지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환자는 출발 지점이 되겠죠. 네. 버티포트가 이번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출발 지점인 버티포트로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안전반경 내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조자는 작년처럼 네, 바구니로 생겼는데 그 바구니 위에 구조물이 없어져요.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이제 말 그대로 자체 개발이잖아요. 뭐 짜집기 하는 수준도 자체 개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심사위원 위원회에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평가 받으실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으실 거거든요. 기술 심사나 이럴 때.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거기 심사위원회 여러분들의 심사위원들 종합적인 정성평가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뭔가 무자르시 딱 자르긴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이 정도면 저희가 진짜 자체 개발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시면 인정을 받을 거고 그 정도 수준으로 자체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약간 좀 과하지 않냐라고 하시면 정성평가에서 이제 100%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명확한 좀 기준이 없어서 모호하게 생각은 하시지만 그래도 다 큰 문제 없이 적절히 학생들이 생각한 거랑 저희가 생각한 거랑 큰 차이는 없게끔 인정을 받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나름의 어떤 그 통념적인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 기준이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그 정도면은 자체 개발로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짜시면 100% 자체 개발이 맞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베이스라인 코드를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올렸을 때 그냥 오픈 소스끼리 그냥 짜집기 하면은 솔직히 이제 그거를 근데 그 짜집기도 잘 아시다시피 쉽게 짜집기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짜집으면 안 될 거고 잘 짜집기를 해야지 동작이 잘 될 거거든요. 이제 정말로 이게 쉽게 짜집기 해서는 안 되고 나름의 고민과 시험과 실험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그 변경을 통해서 짜집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설명하시면 아, 저건 일반 짜집기는 안 되겠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고 심사위원 봤을 때 저런 짜집기는 그냥 갖다가 순서대로 얹기만 하면 스태킹하면 바로 동작하는 건데 싶으면 이건 자체 개발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요. 잠깐. 어. REP, 예, 조난 구조 RFP 미션 수행 시 임무 구도를 네. 정해주시나요? 네. 어, REP점은 고도가 정해져 있고요. 임무를 수행할 때는 고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명 고도는 버티포트랑 동일하게 같은 지명 고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명 고도 보면 0m겠죠. 근처에 이제 같은 고도에 있을 테니까 조난자는 출발하실 때 지명 고도에 있을 거고,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임무 고도는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REP는 REP 점은 고도가 그러니까 정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다 저기예요. 상승이든 하강이든 네. 그, 그 범위 내를 그러니까 코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도의 코리도가 있고 그러니까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벗어나면 다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팀원이 늘어나면 불이 답변 드렸습니다. 예, 넘어가셔도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무 수행 임무 시 수행 시 임무 장비 제어랑 RF 조정 네 헬프 따로 조절. 따로 주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조전자 하기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던지시면은 감점을 받으시겠죠? 네. 그래서 땅에 랜딩하시고 떨어뜨리는 방식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공중에서 이렇게 윈치 같은 거 내려가지고 사뿐하게 내린 후에 랜딩하겠다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임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는 거니까 뭐 잘 판단을 하시고 일단은 이 조난자를 집어 던지는 건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학위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적어도 랜딩에서 랜딩 기어 높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툭 떨군다 정도는 뭐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랜딩하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뭐 어느 정도 고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구는 건 그렇게 떨구는 경우는 없잖아요. 조난자를 그죠? 이제 그거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조난자를 하기했다고 보지 않고 저희는 뭐 미션 장비에 오류가 생겨서 놓쳤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는 안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난자 학위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 저 정도면 조난자를 이제 안전하게 학위를 한 거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을 취득하시면, 그러니까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적으로 여기 조난자 학위 지명과의 충격량은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은 안 하지만 정성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실제로도 되게 부드럽게 조난자를 학위했는지 볼 거고요. 다음에 마커는 없습니다. 경로점에 그냥 그 공간상에 있는 점이고 좌표하고 고도, 예, LLA, XYZ 정도만 공지됩니다. 그리고 미션 수행 고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 고도로 비행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중간에 경로점을 통과하는 고도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경로상에는 뭐 조금 올라갔다가 지나가도 되고 내려가서 지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면 아마 저희가 통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고도를 그렇게 비행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저희 경로점 고도가 있거든요. 그 경로점 고도로 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무리하게 뭐 높은 고도나 무리하게 낮은 고도로 가실 이유가 없고 그렇게 비행하시면 오히려 경로점 통과하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실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최대 인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여기 있네요. 살펴보시고 어, 저희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체의 제작 크기가 이게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없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대회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명시적으로는 기체 크기를 제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게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당함은, 어, 우리가 이제 이 임무 비행이 있고, 우리 탑재하는 페이로드가 있을 거고, 그 페이로드 정도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비행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저 제한된 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저 크기가 달라지거나 MTOW가 달라지면 그에 맞는 자격증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행체 제한 크기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로봇 항공에 대해는.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걸 적어놔야 돼서. 자, 그 다음에 구조자의 위치가 착륙 위치 중앙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위치의 평가 보세요. 저희가 버티포트 중앙에다가 그 표시를 하나 해놓을 건데, 그 중앙에서 기체의 중앙점까지를 저희가 차로 잴 거예요. 사람이 가서. 그걸 묻는 게 맞나요? 이거 뭘 물은 거지? 혹시 이거 답변이 잘 안 됐으면 다시 물어주시고, 저번 대에서 조난자가 초록천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초록천? 그랬었나요? 이번에는 어떤 색일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쪽 봤어요. 아, 조난자의 천. 아, 그렇네요. 초록천으로 했었다. 왜냐면 그게 잔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초록색에서 잔디 위에 있는 사람을 모사하기 위해서. 잔디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풀들이죠. 그래서 아마 초록색 천으로 할 것 같은데, 초록색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음, 됐죠? 그리고 질문이 엄청 많네요.
카메라에서 음, 이건 했고 그 다음에 REP는 공간상의 좌표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커. 그 다음에 GPS 좌표만 줍니다. 보고서 마감 기한은 여기 그 협회에다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니요 여기 지상입니다. 지상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할 건데 지상입니다. 그리고 네 명확하게 줍니다. RTK 좌표로 드릴 겁니다. REP 위치는. 그래서 조난자의 위치는 고도는 0일 거고 뭐 완전히 0은 아니겠죠. 지면이 약간씩은 고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테니까 이제 버티포트랑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을 거고 어, 수평 위치는 저희가 RTK로 측정해서 드릴 거예요. 뭐 약간의 센티미터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영상 인식을 쓰셔야 될 거예요. 뭐 100%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체 설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이제 기체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정성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설계하신 기체들은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되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정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시면 그만큼의 그 노력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성 평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확히 딱 어느 정도를 받냐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끼리 상의하셔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기 이후에 착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동시에 해도 되고 하기 이후에 하셔도 되고. 근데 하기 한 다음에 착륙하다가 내 다운워시에 도망자가 뭐 날아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알아서 팀들이 그건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저희는 그냥 그걸 측정할 뿐이에요. 미션이 끝나면.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떨어뜨리면 안 들어가죠. 네, 점수가. 조난자 무게는 이게 얼마였지? 한 100g 되나요? 50에서 100. 근데 바구니까지 합치면 한 150 되든가 200인가 뭐 그 근방이에요. 그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할 거예요. 이거는 조난자에 관련된 정보는. 기체 MTOW는 조난자를 포함하냐 여부가 아니고요. 보통 MTOW는 이 기체가 이 정도의 무게를 들고 그러니까 비행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가 정해지는 거지. 그 MTOW의 네, 탑재 장비의 무게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하고 정해서 그냥 정하는 거죠. MTOW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MTOW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계별 나올 기체 변경과 관련된 원래는 동일 플랫폼 유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 평가받았을 때 A라는 기체를 평가받고 대회 때는 B라는 걸로 들고 나서 그러니까 시험 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비행체들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이제 타당한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개조여야만 하는 거고 완전히 뭐 다른 기체를 들고 와서 비행하시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딱 답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여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해서 불허한다 그러면 이제 미션 못 하고 오는 거고 뭐이 정도면 허용한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사전에 그런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협회 통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체크를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 변경인데 저희가 괜찮은 수용할 범위인지 아닌지 체크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 당일날 와서 통보를 하셨다가 저희가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비행을 못 하시는 거죠. 버티포트 마커는 저희한테 굳이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굳이 저희가 평가 요소에 없어요. 버티포트를 인식했다는 거는. 그건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고 사용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건 굳이 저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버티포트 마커는. 네. 그리고 VTOL 조종사 협조를 못했을 경우에 조종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기 안전구역에 구조자를 내려놓은 뒤 옆에 착륙하는 경우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자랑 여러분들이 착륙하실 때 랜딩 기어 사이에 간섭이 없도록 그건 설계를 잘 하셔야지
구조를 위한 비행체가 되겠죠? 예, 그게 간섭이 있는 건 이제 어, 저희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비행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계 변경을 잘 하셔서 저런 간섭이 안 생기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VTOL 그죠? 수직 이착륙 무인 비행 장치 자격증이 생겼죠. 그래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뭐 탑리포트의 빨간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안에다가 조난자를 하기하셔야 되는 그 바운더리를 표시한 겁니다. 다 되셨나요? 네, 질문이 엄청 많네요. 질문을 답을 하다가 목이 아파 본 적은 처음이네요. 또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네, 고정익 자격증은 부족합니다. 쟤는 안 돼요. 아니 참가를 못 하진 않아요. 그건 뭐 저희가 그걸 참가를 하라 말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거는 연습하실 때는 알아서 잘 여러분들이 뭐 섭외를 하시든 뭐 잘 하시면 되고 대회 때는 그게 없다고 해서 참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해가? 그 어디가 질문하신 거예요? 마산대학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대회 때는 그런 자격증이 없는 내 팀원 중에 조종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 저희가 비행을 해드릴 테니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기 위치랑 기체 착륙 네 같아요. 버티포트에 착륙하고 하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거죠.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문데이트 불편한 좀.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임준영입니다. 네,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그 공식 마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작년의 경우 그 아루쿠 마커라고 공지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에이프릴 태그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올해도 그 특정 종류가 그 마커만 특정하게 어느 규격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해당 그 표현돼 있는 PPT에 있는 마커로 그대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르코 마커가 편해서 그러신 거군요. 그죠? 요거 아르코 마커로 바꿔드릴지는 논의해보고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무 장비를 소형 드론으로 하셔도 돼요. 다만 복귀하실 때 둘이가 합체돼서 다시 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면 안 되고 임무를 수행하실 때 소형 드론이 디플로이해서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마더십하고 붙어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되셨죠? 저희가 이걸 논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더십하고 일단 붙어서 아마 돌아오시면 아예 내부로 넣으라고 이제 아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설정할 때 웨이포인트 추가해서 비행해도 되나요? 이미 웨이포인트 추가해더라도 뭐. 비행 중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비행 중에 넣으시면 안 되고 그 미리 사전에 찍고 가시면 돼요. GC에다가 찍고 어차피 대회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진 않고요. 대회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보고 판단하거든요. 경로점은 잘 지났는지. 그래서 경로점 잘 지났는지 여부는 저희가 GCS도 뭐 보여주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이제 확인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정확한 평가는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제공하시는 제출하시는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조난자 형태요. 그냥 그 사람 모형의 나무 모형이에요. 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사람 목각 인형 같은 거예요. 조종자 형태.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오태승입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가 있어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조난자 구조 시에 그러면 이제 조난자 구조 시에 매뉴얼로 변경하고 그 구조 후에는 다시 이제 그 오프보드 모드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GCS 안에서 이제 그 모드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음.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공지를 드렸는데 기체는 네. 절대 수동으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 임무 장비만 수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써 있거든요. 그 네. 미션 설명자를 아, 보시면 기체는 네. 예, 자동 비행이에요. 아, 그리고 그럼, 네. 임무 장비만 수동 비행. 수동 조작이에요. 조작. 비행이 아니라 조작. 아, 그럼 혹시 착륙하고 나서 그 조종환자 구조를 하기 위해 착륙하고 나서 따로 GCS 안에서 그냥 한 번 더 오프보드로 명령을 주는 거는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지금은 어, 논의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착륙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착륙하시고 다시 이륙하는 것도 풀리 네, 오토노머스로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개입하시면 안 아, 돼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구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착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 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미션이 다 수행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는 자동으로 판단하셔서 기체가 알아서 인지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미션 완료 후에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임무 장비에서 뭔가 완료됐다는 시그널을 냈는데 그 시그널을 인지하면 기체가 알아서 받아들여서 이륙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재이륙하는 건데 이거를 수동 이륙 시그널을 보낸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안 보내는 걸로 봐야 되냐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 추가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그 작년 본선의 경우 그 임무 장치의 경우 RF 조종기를 따로 하여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임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만 조종기를 부여받고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비행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모든 팀이 조종기를 반납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무 장치를 위한 RF 조종기도 반납을 동시에 같이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무할 때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모든 그런 조종하는 장비들은 모두 반납하셨다가 차례가 돼서 임무를 수행하실 때 저희가 반출을 해드립니다. 작년처럼 사방을 고정해 놓냐고요? 안 그래도 그거를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칸막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요번에는 안 하기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 됐나요, 이제? 벌써 1시간 가까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면 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린 것 같고, 앞에서도 한번 제가 공지는 드렸지만,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자유롭게 좀 질문 남겨주시면은, 교수님의 여러 임무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담당하시는 박상현 교수님과 이동희 교수님 통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교수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